반갑습니다. 재밌는 5분 유럽 문화 역사 이야기 폴 세잔의 사과입니다. 유럽에서 사과라고 할 때 먹는 사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를 비롯 스위스 자유투쟁의 상징인 빌헤름 텔의 사과 등 스티브 잡스의 애플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중 빼놓을 수 없는 사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폴 세잔의 사과입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은 사과 하나로 유명하게 된 대표적인 작가라 할 만하며 40여 년 동안 사과 하나에만 매달려 그림을 그린 결과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잔은 20년 넘게 사과를 그렸지만 빈번히 작품 출품조차 거절당하며 언돈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둘도 없는 친구 에밀 졸라가 1886년 세잔을 주인공으로 하여 실패한 천재 화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작품의 주인공이 망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다 목숨을 끊는 것으로 소설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 세잔은 30년 지켜온 우정에 정지부를 찍고 결별한 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졸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동지가 원수가 된 사람들 중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보다 드라마틱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삼두 정치를 하는 동지였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조국 로마를 버렸고 옥타비아누스는 조국을 버린 안토니우스를 용서할 수 없어 벌인 전쟁이 그 유명한 4대 해전 중의 하나인 악티움 해전입니다. 일부 사가들은 악티움 해전은 친구가 원수가 되어 벌인 전쟁이었고 또한 한 여인으로 일어난 전쟁이라 기술하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아서도 세계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파스칼의 말은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후 세잔은 절체부심하여 사과를 보고 또 그리며 때론 싱싱한 사과가 썩을 때까지 꾸준히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사과와 오렌지는 완성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터널의 끝은 있었고 그의 나이 56세 때 겨우 무명의 시절이 끝났습니다. 세계 최대 미술의 거장이자 인상파 선구자인 파블로 피카소는 세잔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일한 스승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세잔은 오늘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었지만 그 중에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백화점의 안주인이 된 구찌나 로이비통, 프라다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는 몇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일세기 상공업을 중시한 게르만인들은 자신의 성과 함께 가업을 후손 대대에 물려주었습니다. 베켄바우어는 항아리 굽는 직업에서 나온 이름이며 슈미트는 대장장이, 슈나이드는 옷수선공, 슈마우는 구주 제조공, 밀러는 방앗간, 그리고 베크는 빵가게라는 직업에서 따온 이름들로 이들은 자신의 성에서 한 우물을 판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민 온 야곱의 가족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종들과 조상들은 목자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목축업은 오늘날로 하면 3D 직종으로 천한 직업이었지만 이민 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직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시간은 과학의 눈을 뜨게 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